캐스퍼 일렉트릭과의 첫 만남 어떠셨나요? 이전 시간에는 작은 몸집에 숨겨진 스마트한 기능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드라이빙부터 공간,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과 만들어갈 라이프 스타일까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공간? 라이프 스타일? 저랑요? 저기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와 함께 2열로 가보실까요? 이 열 도어 핸들은 여기 있어요. 도어 핸들 위엔 엠블럼 배지가 있는데요. 귀엽죠? 이건 교체가 가능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어요. 작아도 큰 즐거움, 정말 요즘 감성 아닐까요? 와, 이 정도면 장거리도 문제 없겠는데요? 정말 넉넉해졌어요. 앞좌석처럼 밑에 레버를 당기면 좌석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서 공간을 조절할 수 있죠. 등받이 어깨 쪽에는 시트 각도 조절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이렇게 올리고 젖히면 와, 너무 편한데요? 한숨 자고 시작할까요? 어허이, 지금 잘 시간이 어딨나? 네, 그럼 지금부터 테일게이트 공간과 좌석 폴딩 방법을 알아보시죠. 우선 테일게이트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열면 됩니다. 스마트 키로도 잠금이 해제되죠. 안쪽도 볼까요? 여기 테일게이트 커버링 쉘프가 있네요. 쉘프는 양쪽 홈의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뒷좌석 헤드레스트에 고리를 고정하면 끝! 저는 보통 이 위에 모자 같은 것들을 올려놔요. 가볍지만 부피 있는 그런 것들요.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넉넉한 러기지 보드 공간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바닥을 낮추면 공간을 더 크게 쓸 수 있죠. 캠핑이나 차박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해보면 이 공간이 고마울 거예요. 지금부터는 차박에 최적화된 캐스퍼만의 장점, 풀 플랫 폴딩을 해볼 건데요. 동승석 좌석부터 차례로 각도 조절 레버를 끝까지 당겨 좌석을 접어주세요. 원래 캐스퍼는 헤드레스트를 빼야 2열을 접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휠 베이스가 더 길어지면서 이제는 그냥 폴딩할 수 있죠. 거기에 2열과 트렁크 공간 사이를 메꿔주는 트렁크 보드가 있어서 따로 뭘 깔지 않아도 앉아서 쉬기 좋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싶네요. 이럴 땐 V2L을 이용하면 캐스퍼 일렉트릭을 조리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2L을 이용하려면 플러그를 외부 충전구와 연결해야 하는데 충전구는 여기 차량 범퍼 쪽에 있습니다. 손으로 꾹 누르면 이렇게 덮개가 열리죠. 그리고 이렇게 V2L 커넥터를 연결하면 끝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주의할 것. 먼저 여기가 오염되거나 물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V2L 커넥터를 차와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 전자제품 플러그를 V2L 커넥터에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커넥터를 연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커넥터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사용 표시등이 켜지면서 전원 공급이 시작됩니다. 이러면 준비 끝! 아참! 그리고 실내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싶을 땐 먼저 유틸리티 모드로 전환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유틸리티 모드는 전자제품 쓰기 전에 먼저 고전화 배터리 사용을 설정하는 건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설명해 주세요, 성주님. 예,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실내 V2L 콘센트는 콘솔 버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커버를 밀면 콘센트가 나오죠. 여기에 플러그만 끼우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방전될 수도 있으니까 V2L을 사용할 때는 방전 제한량을 미리 설정해 주세요.
여기 전기 사용 설정에 들어가면 방전 제한량을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한 제한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전기 사용이 차단됩니다. 현재 배터리 충전량 이하로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기능에 관한 건 대부분 살펴봤으니까 이젠 직접 운전을 해봐야겠죠? 운전에 관한 기능은 하슬님이 소개해주세요. 시동을 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스마트 키를 갖고 있다면 그냥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시동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디지털 키라면 우선 충전 패드 위에 등록된 스마트폰이나 카드 키를 올려두고 시동 버튼을 누르세요.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꺼내셔도 돼요. 물론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조명 스위치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오토라고 적혀 있는데요. 보통 여기에 맞춰 놓으면 차가 알아서 외부 밝기에 따라 조명을 끄고 켜져요. 오토 버튼을 기준으로 하나 위로 올리면 미등입니다. 차폭등과 번호판까지 같이 불이 들어와요. 또 한 번 돌리면 전조등과 미등, 번호판, 그리고 차폭등까지 동시에 켜집니다. 그리고 어두운 도로에서 꼭 필요한 하이빔. 조작법은 이렇게 조명 스위치를 클러스터 쪽으로 밀면 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에 이 표시가 뜰 겁니다. 끌 때는 운전자 방향으로 당겼다가 놓으면 됩니다. 하이빔을 깜빡깜빡 점열 신호로 사용하고 싶다면 조명 스위치를 몸 쪽으로 한 번씩 당겼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이빔을 지속해서 사용할 때는 하이빔 보조 설정을 해주세요. 주행 속도가 시속 30km 이상일 때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 차량의 조도를 인식해서 전조등을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기능인데 써보면 편할 거예요.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기능을 켠 뒤에 똑같이 조명 스위치를 앞으로 밀어주면 클러스터에 하이빔 보조 표시 등이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다음은 와이퍼 워셔 스위치 설명이었는데 여기 있네요. 아래로 한 번 내리면 한 번만 작동하고요. 한 번 위로 올리면 오토 와이퍼를 작동시킬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노브로 민감도를 조정해서 와이퍼 작동 속도를 바꿀 수 있어요. 오토에 두면 알아서 앞유리 센서가 빗물을 감지해서 속도를 조절하니까 편하죠. 와이퍼 스위치를 운전자 방향으로 당기면 워셔액이 나옵니다. 쉽죠? 뒤쪽에 있는 와이퍼는 와이퍼 스위치 끝쪽을 돌려 조작할 수 있어요. 뒷유리에도 워셔액을 뿌리고 싶다면 와이퍼 스위치를 클러스터 쪽으로 밀어보세요. 이렇게요. 워셔액을 보충할 때는 보닛을 열고 파란색 동그란 뚜껑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 뚜껑을 열고 워셔액을 보충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근데 전기차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해도 너무 조용해서 내가 조작을 잘한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클러스터를 확인하거나 혹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기어를 조작해 볼게요. 우선 기어는 여기 있고요. 클러스터 쪽으로 탁탁 하고 두 번째 걸리는 위치까지 돌리면 D, 주행 모드고요. 반대로 아래쪽으로 탁탁 내리면 R, 후진 기어입니다. 중립 기어에 두려면 위쪽이나 아래쪽 상관없이 첫 번째 걸리는 위치까지 레버를 돌리면 됩니다. 주차 기어는 옆쪽에 P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토 홀드는 시내 주행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여기에 숨은 기능이 있어요. 바로 브레이크 디스크 클리닝 기능인데요. 오토 홀드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사용할 수 있어요. 전기차는 브레이크 사용이 적은 편이라 가끔 디스크에 녹이 생겨서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작동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시동을 끄거나 오토 홀드 버튼을 다시 3초 이상 눌러서 끌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정말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에서 신호에 걸려 멈춰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2초 동안이나 차를 꼭 잡아줘서
안심하고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게 해줘요. 이 기능이 있고 없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이제는 좀 멀리 달려볼까요? 드디어 고속도로를 올라탑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뭐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써보면 이제 이거 없이 여행은 힘들어요. 조작법은 간단해요. 우선 이 버튼을 먼저 눌러보세요. 그럼 현재 속도와 설정한 차간거리가 유지될 거예요. 크루즈 속도를 바꾸고 싶다면 아래 스위치를 위아래로 조절하면 됩니다. 스위치를 길게 올리거나 내리면 시속 10km 단위로 속도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일시 정지됩니다. 만약 브레이크를 밟아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일시 정지가 될 경우에 이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켜집니다. 완전히 끄고 싶다면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되죠. 자, 다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상태로 돌아와서 차간거리를 조절하고 싶다면 아래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1에서 4단계까지 설정값에 맞춰 앞차와 거리를 스스로 조절해 줄 거예요. 스티어링 휠이 그려진 이 버튼은 차로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짧게 누르면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켜지고 스스로 차로를 유지하며 달립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기능을 해제할 수 있죠. 고속도로에서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시속 60km 이상 속도로 주행 중에 옆 차로에 가까이 다가오는 차량이 있으면 반대 방향 가장자리로 주행해 위협을 회피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린 기능들을 써보면 확실히 피로가 덜할 거예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피곤이 밀려올 때가 있죠? 물론 나란 사람 운전 정도로 피곤해질 만큼 나약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캐스퍼 일렉트릭은 여러분의 피로를 바로 눈치챕니다. 바로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주행 중에 운전 패턴을 스스로 판단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간다 싶으면 휴식을 권유하죠. 이렇게 말이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잠시 쉴게요. 하슬님, 지금 저한테 떠넘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설 때가 되긴 했죠. 자, 여러분, 내연기관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멈추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회생제동이란 걸 이용해서 멈추기도 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죠. 이건 단계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운전하면서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패들 시프트 레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길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플러스와 오른쪽에 마이너스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내리시면 회생 제동량이 조절됩니다. 매번 이렇게 조작하는 게 귀찮다면 자동으로 회생 제동량을 조절하는 스마트 회생 제동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주행 중에 회생 제동 감소 레버를 1초 이상 당기면 기능이 활성화되죠. 클러스터로 보시면 이렇게 오토 표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회생 제동 플러스 레버를 0.5초 이상 당긴 채 유지해 보세요. 이게 바로 원 페달 드라이빙인데요. 원 페달 드라이빙은 동력을 쓰지 않고 관성으로 차량이 움직일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회생 제동만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운전법이에요. 신기하죠? I 페달도 사용해 보세요. 회생 제동 3단계에서 왼쪽 패들 시프트를 짧게 당기면 I 페달 기능이 켜지죠. 그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서서히 감속하다가 완전히 정차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제동을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사실 설명으로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차 기능을 살펴볼까요? 자, 하슬님, 충분히 쉬셨죠? 네, 그럼요. 사실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주차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조금 더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차 주변 상황을 확인하려면 카메라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서라운드 뷰나 3D 뷰로 주변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좁은 길이나 주차장에서 특히 유용하죠. 기어를 후진해두면 자동으로 전방, 후방 주차거리 경고 시스템이 켜져요. 장애물과 가까워지면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눈으로 모니터를 보고 귀로 경보음을 들으면 주차가 한결 쉬워져요. 앞에 이 버튼을 누르면 경고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마트같이 복잡한 곳에서는 차들이 한꺼번에 주차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때는 후방교차 충돌 방지 보조 설정을 해놓으면 뒤쪽 레이더가 장애물이나 위험한 상황이 감지하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주니까 안심이죠. 주차가 끝나면 P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주차 끝! 마지막으로 공동주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중립주차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P 버튼을 누르면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동 온 또는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를 일단 해제하세요. 다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끕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 다이얼을 살짝 돌려서 N단으로 맞춘 다음 1초 이상 유지하면 중립 주차 상태가 됩니다.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자, 이제 주차까지 마쳤으니까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해 볼까요? 지금 40% 남아있네요. 이건 계기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EV 설정 화면으로 가시면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유틸리티 모드 등 전기차 특화 기능까지 확인할 수 있죠.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니까 한 번씩 눌러볼까요? 배터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땐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배터리 온도를 주행과 급속 충전에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유틸리티 모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클러스터에 유틸 표시 등이 켜지면서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체결되고 주행을 제외한 모든 기능과 V2L까지 사용할 수 있죠. 또 설정한 시간에만 충전할 건지 목표 배터리 양에 따라 충전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충전 목표 배터리양 설정에 들어가면 각각 완속과 급속 충전할 때의 목표 충전량, 그리고 그에 따른 예상 주행거리, 충전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변 충전소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어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홈에서 EV, 메뉴, 충전소 목록을 선택한 후 충전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제 충전도 한번 해볼까요? 충전구 여는 방법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여기 네모 부분을 누르면 충전구가 열립니다. 위쪽 동그란 충전구는 완속 충전 커넥터예요. 보통 집밥 먹이는 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급속 충전은 위아래 모두 사용하고요. 충전이 끝나면 충전 커넥터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서 당겨주면 됩니다. 만약 분리가 안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스마트키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른 다음 다시 해보세요. 상시 잠금이나 충전 중 잠금처럼 충전 커넥터 잠금 모드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충전 케이블을 연결할 때 각 결합부에 몸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젖은 손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는 커넥터와 플러그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커넥터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배터리 방전이나 전기 배선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땐 후드를 열고 여기 비상고리를 당겨서 충전구 잠금을 직접 해제하세요. 이 정도면 배터리 충전과 관련한 것은 모두 알아본 것 같고, 그럼 배터리 관리에 대한 소소한 팁을 드리며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성격이 급하다고 해도 배터리 급속 충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배터리 성능과 수명이 감소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완속 충전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 가정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하게 된다면 충전하기 전에 가정용 전력의 충전 전압, 전류 및 부하를 확인하세요. 배전기 용량이 초과되면 전원이 차단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외에도 번개가 예상되는 날씨에는 충전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비가 올 때는 충전 커넥터 또는 충전 플러그에 빗물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는 충전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캐스퍼 일렉트릭에 관한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사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길면 지루해하실까봐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서 짧고 굵게 설명드렸어요.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기능들이 있다면 사용 설명서를 꼭 한번 펼쳐보세요. 말씀드린 기능들은 물론이고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캐스퍼 일렉트릭의 평생 친구가 되실 준비 모두 끝나셨나요? 지금까지 캐스퍼 일렉트릭 워크스루를 진행한 성준, 하슬이었습니다.